번째 주제 시작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슈퍼챗 보내주신 분이 계신가요? 네, 마리아님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큐폴라님 이상한 사람이 좀 껴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렇군요. 네, 제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연봉님께서는 운동 중에 시청하고 계시다고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얼른 들어갈게요.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한다든지 제가 방송을 자꾸 지장을 받는다든지 하면 안 되겠죠. 그들이 아무리 옆에서 방해 공작을 하더라도 우리는 또 열심히 방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들어갑니다. 김건희 불기소 때문에 열받은 국회, 추석 전 김건희 특검법 처리입니다. 자, 우선 내일 모레 열릴 9월 9일 법안 소위에서 일단 처리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법안 소위를 통과하게 되면 법사위원회 전체 회의에 넘어가게 되고요.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되면 본회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정을 빨리 한다면 다음 주 중에, 그러니까 추석 전에 처리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성향을 볼 때 추석 전에 처리하기는 일단 좀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적어도 김건희 특검법의 법사위 통과만큼은 추석 전에 끝내놓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됩니다. 실제로 법사위 통과는 이미 기정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부터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기사 보셨을 겁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김건희 의혹, 명품백 의혹 김건희 불기소 권고, 바로 어제 저녁 때 나온 기사였죠. 속보로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를 불기소하라고 권고를 했다라고 했죠. 청탁금지법, 그러니까 김영란법이죠.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모두 살펴본 결과 재판 넘기지 말라 그랬대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에서 이렇게 결정 내림으로써 검찰은 조만간 김건희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참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엄청 열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열 많이 받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이 불기소 권고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나온 기사가 뭐다? 예, 바로 이 기사가 나왔죠.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은 곧바로 무혐의를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동아일보 보도에도 이번 수사심의위원회는 사실상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예상된 결과, 사건 특성상 예상된 결과였다라고 보도를 해요. 서울의 소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또 말을 하지 않는 다른 곳에서도 이 결론이 뒤집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세계일보 이런 데서 혹시 뒤집어지지 않을까 라고 이상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지만 그 전망 자체가 사실은 김건희 특검법의 처리를 막기 위한 일종의 방해 공작, 프로파간다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번에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었다. 특히 이 사람이 박근혜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으나, 예, 결과를 볼 때 강일원이 아니라 강일원 해례비가 와도 이거는 뒤집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게 확인이 돼버렸죠. 왜? 수사심의위원회는 누가 만든 거다? 네, 수사심의위원회는 알고 봤더니 검찰총장이 만든 거랍니다. 자, 박은정 의원이 엊그저께 이런 글을 SNS에 올립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권한은 검찰총장한테 있습니다. 심지어 위원장, 부위원장도 검찰총장이 지명합니다. 간사는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지명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애시당초 검찰의 입장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여지가 없었다는 거죠. 검찰의 입장을 뒷받침해주는 결과가 나올지언정 그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결과는 절대 나올 수 없다. 그게 강일원이 아니라 강일원 해례비라도 마찬가지고, 특히 강일원이라는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권력에 맞서서 정의를 지키는 사람은 아니라는 게 이번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난 겁니다. 이 사람은 강한 쪽으로, 힘이 쏠리는 쪽으로 갈 뿐이죠.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민주진보 진영으로 힘이 쏠릴 때 수구적폐 법조인들은 저항을 합니다. 하지만 강일원 같은 사람은 그래도 민주진보 진영으로 힘이 실리면 민주진보 진영 쪽으로 힘을 실어주는 사람, 뭐 요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 힘이 없으면 가차없이 내다 버리는 것이 강일원입니다. 차라리 그런 면에서는 안창호처럼 수미일관, 수지쌍관, 수구적폐인 그런 경우가 더 나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의 실체가 이번에 드러난 것은 어떻게 보면 부가적인 성과, 예상치 못한 성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 수사심의위원회는 처음부터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죠. 확인이 됩니다. 자, 당연히 언론 보도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보도가 이겁니다. 결국 답은 김건희 특검뿐이다 라는 거죠. 심지어 뭐 문화일보나 동아일보 역시도 김건희 특검법뿐이다 라는 식의 보도가 나옵니다. 어제 문화일보 보도, 오늘자 문화일보 보도에 보면은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추석 전에 처리할 것이다 라는 보도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리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킨 뒤에 다음 날이나 다음 날 9일 혹은 11일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12일, 13일 이쯤에 본회의 통과를 진행한다. 이런 식의 계획이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협조해 준다면 실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기에 동조해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제로 한두 번 정도는 미룰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추석이 지난 뒤에 통과될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적어도 법사위 통과는 다음 주 중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추석 전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통과는 완전하게 마무리되진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한 절반 정도는 마무리될 수 있다. 특히
법사위 통과 정도는 일단 끝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추석 연휴 기간 중에 김건희 특검법이 추석 밥상머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단 법사위만 통과해줘도 이것은 여론을 탈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추석 직전에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 소환과 관련된 입장을 발표할 겁니다. 그래서 언제 소환을 한다는 둥, 하다못해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를 언제 소환한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면 압수수색을 한다는 둥, 뭐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재판이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속개된다고 제가 전해드렸죠. 그렇다면 그 속개되는 재판에서 또 뭔가 언론 플레이를 하러 들 겁니다. 이것에 우리가 대응하려면 사실 김건희 특검 약간 무리를 해서라도 적어도 법사위 정도는 통과시키는 게 맞겠죠. 그래야지 추석 연휴 내내 김건희냐 문재인이냐 이거를 두고 한판 대결을, 한판 승부를 벌일 수가 있는 겁니다. 적어도 일방적으로 우리가 당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그런 일이 다음 주 중에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이래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 화요일 9일 날 법안 심사 소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날 바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10일에서 11일 사이에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릴 거고요. 12일쯤에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수년될 수밖에 없다. 결국엔 추석 직후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본회의 상정, 즉 법사위 전체 회의 통과는 추석 전에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김건희 특검법은 뭐 어떤 특검법입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디올백만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도 해야죠. 도이치모터스만 하나요? 양평고속도로도 해야죠. 지난번에 우리 얘기가 나왔던 댓글 공작,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야 되지 않나요? 뿐만 아닙니다. 이번에 얘기가 나온 공천 개입 부분, 이 부분도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건희의 이런 비리는 사실상 윤석열의 비리와 연결되지 않습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윤석열 부분이죠. 그렇다면 김건희, 윤석열 종합특검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 이 김건희 특검은 좀 아쉽지 않나?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김건희 특검 도대체 어떤 법안이 올라와 있는가 쭉 살펴봤어요. 쭉 살펴봤더니 모두 6개 법안이 있습니다. 보니까 올해 5월부터 최근 9월 6일까지 6개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이래요. 일단 9월 최근에 제출이 된 그 법안 같은 경우, 이거는 법안 제목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이고, 김승원 의원을 비롯해서 13명이 제출한 건데요. 제한 일자가 9월 6일입니다. 최근이죠. 그러니까 며칠 안 됐어요. 이거는 도이치모터스와 디올백과 양평고속도로, 그 다음에 지난번에 1집 문자 그 건하고요. 이번에 공천 개입까지 다 포함됩니다. 김건희 종합특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앞서 지난 8월 16일 날 민영배 의원이 제출한 특검법이 있습니다. 이 민영배 의원이 제출한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와 디올백, 양평과 그 다음에 댓글 사건, 이런 것들을 종합한 특검팀입니다. 디올백이 이때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이에 앞서 8월 1일에 전현희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김건희와 윤석열의 종합특검이라고 그럽니다. 왜냐? 제목부터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직무유기 및 김건희와 윤석열의 뇌물수수 등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인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돌아가신 국장님 계시죠? 그분의 이 정말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특검을 하겠다는 겁니다. 디올백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다만 여기에는 엊그저께 불거진 공천 개입 부분은 빠졌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제기된 특검법이 있어요. 박은정 의원을 비롯한 13명이 제출한 법인데 이게 조국혁신당에서 제출한 김건희 특검법이죠. 역시 종합특검법입니다. 제목은 윤석열의 검사 대통령 재직 시 중대비위 의혹 및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정농단까지 나간 거죠. 이 국정농단 의혹이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 지금 보면 사저 의혹이 관저 관련된 의혹들이 막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포함시킨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 6월과 5월에 각각 제출된 법안 김용민 의원이 제안한 게 있고요. 이성윤 의원이 제안한 게 있습니다. 이 6개 중에서 김용민 법안과 이성윤 법안은 일단 법안 소위에 올라가 있고요. 나머지 4개 법안이 엊그저께 합쳐져 가지고 법안 소위에 같이 넘겼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6개 법안은 다 한꺼번에 이번에 내일 모레 법안심사 소위에서 다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6개 법안이 지금 현재 모아져서 한꺼번에 법안심사에서 진행이 됩니다. 법안심사 소위에서 한꺼번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엊그저께 정청래 의원이 국힘당 애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 나머지 4개 법안을 모두 모아서 법안심사 소위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걸 가지고 국힘당, 특히 유상범 의원이 꼼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깽판을 부렸었죠. 하지만 사실은 꼼수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진행된 겁니다. 원래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있으면 한데 모아주는 것이 정상적인 국회 법률 처리 절차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6개 법률을 모두 모아서 그렇게 해서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지금 이 법안들 6개를 종합을 해가지고 정리된 법안, 일종의 대안이라고 하죠. 정리된 대안이 현재 마련이 됐대요.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렇게 대안이 제출이 될 걸로 지금 보이고요. 이 대안 법률에 대해서 심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 늦어도 아무리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 중에는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 정도는 통과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을 추석 밥상에 올리려는 꼼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전국 주도권을 상실한 윤석열과 검찰이 어떻게든 간에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 보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민주진보 진영에 대한 반격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초라고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국힘당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최적의 카드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건희 특검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최근에 한동훈과 김건희 사이가 꽤 수상하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어쩌면 그 갈등이 더욱더 증폭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증폭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저는 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절차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아마 이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국힘당과 검찰과 윤석열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의도, 그들이 지금 전국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꼼수들은 무산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석 밥상에 문재인 대통령을 올리려는 검찰의 저 꼼수 역시도 함께 작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